안녕하세요, 보양남이에요. 요즘에 원숭이 두창이 한창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게 5월 달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원숭이 두창이란 우리나라의 천연두와 비슷한 건데 어제 뉴스에 1만 명 돌파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나왔고요. 그래서 WHO에서 긴급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다른 신문에도 보면 1만 명 돌파가 시사하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아무래도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알아보는 게 제일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원숭이 두창 해가지고 감염병 카테고리에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원숭이 두창이란 감염 경로, 임상 증상 및 검사 방법, 치료법, 예방법 이런 것들은 모두 Q&A에 들어있는 중복된 내용이에요. 카드뉴스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Q&A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하지만 원숭이 두창이 뭔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요즘에 코로나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죠. 5배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그래서 인천에 60대 분인데 외국에 나간 적도 없는데 감염이 돼서 진단을 받았다. 그 전에 어떤 누군가에게 전파가 됐었을 거 아닙니까? 전파한 그 사람들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동영상으로 올릴 기회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원숭이 두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이냐 물어봤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성 발열 발질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다. 어떻게 감염되는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 대 사람, 감염된 환경이란 식물, 돌, 어떤 물건, 아니면 어떤 흙, 바닷물 이런 환경들을 말하는 것이죠. 생태 환경에서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접촉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까지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요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다.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또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코로나19처럼 단순 접촉으로 감염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 에어로졸이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침방울이 튀잖아요. 그 침방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침방울보다 작은 그 입자, 우리가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입자들이 굉장한 속도로 발산이 됩니다. 그것을 에어로졸이라고 하거든요.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 타액, 소변, 구토물 등이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 감염이 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 사람의 점막, 피부 상처 등 접촉 감염, 감염된 원숭이, 다람쥐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 감염.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발열, 그리고 발진, 두통, 근육통, 허리 통증, 무기력감. 여기까지는 뭐 독감이나 감기,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거하고 좀 유사해요. 무기력감은 이제 나른한 감도 있을 것이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느끼는 것들, 림프절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발열 후 3일 이내에 시작하며 얼굴, 손바닥, 발바닥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간혹 입, 생식기 또는 안구에도 나타날 수 있다. 발진은 수포, 물질, 농포, 고름을 말합니다. 가피, 딱지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병증 등이 특징이며 이러한 발진 등 임상 증상은 약 2주에서 4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봉, 가나,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시에라리온.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에서 처음에 연구를 하려고 원숭이들을 사육을 했대요. 1958년에요. 여기에서 수두 같은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이름을 따서 원숭이 두창이다 라고 명명을 했는데 1970년쯤에 서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퍼진 거죠.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토병이 아닌 국가로 전파된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원숭이 두창은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제 와서 새로 발생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2022년 5월 7일에 영국에서 한 건의 원숭이 두창 유입 사례가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풍토병이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 지금 나열해 놓은 이 국가들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열해 놓은 국가들의 풍토병이었던 것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에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전파됐고 유럽에서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로 또 전파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HO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뉴스에 나오는 거죠. 2022년 5월 7일 영국의 한 건의 원숭이 두창 유입 사례,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영국으로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북미,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총 47개국,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해서 영국, 포르투갈 쭉 해서 감염되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어 안심할 수 있나요? 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3에서 6% 수준이다. 3에서 6%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작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대한 인구가 감염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단 신생아 어린이, 면역 저하자 등에서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신생아나 어린이나 이런 그룹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치명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면역력 저하자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앓다가 지나갈 것을 굉장히 중병으로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희귀 질환이 감염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적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풍토병 지역 치명률은 아프리카는 1%, 중앙아프리카는 10에서 11%가량으로 1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진단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원숭이 두창 진단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검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이제 진단 키트,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막 내놓았는데 세계적 회사에서는 FDA에서 빨리 승인을 내줬던 이유가 미국의 FDA가 약간의 안으로 구분팔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관련 진땡 트릭스 이런 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많이 감염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관련 종목들은 폭등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과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숭이 두창 진단 검사 방식은 유전자 검출 검사로 검사실에서 검체 후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유전자 검출 검사라는 결국에는 이제 PCR 검사죠. 유전자를 증폭시켜가지고 검사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은 어떤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가 진행되나요?
원숭이 두창에 사용되는 금체는 피부 병변액, 피부 병변 조직, 가피, 구인두 도말과 혈액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병변액, 피부 병변 조직, 가피, 혈액 등을 이용하여 피부 병변이 없는 전구기에는 구인두 도말, 혈액 등을 이용합니다. 잠복기에 진단 검사를 하면 원숭이 두창 감염 확인이 가능한가요? 감염병 특성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염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원숭이 두창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나요? 현재는 질병관리청에서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가 원숭이 두창에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후 의사 환자에 해당할 경우, 의사 환자라는 것은 이제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검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건소에서 사례 확인 후 방역당국 의사 환자로 분류 시 시도별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이송, 검체 채취 검사 의뢰 등을 진행하게 된다. 밀접 접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밀접 접촉자는 감염원 증상, 개인 보호구 착용, 체류 시간, 체류 장소, 환경에 따라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뉘고요. 원숭이 두창에 대한 예방 백신이 있나요? 2세대 두창 백신은 국내 식약처를 통해 승인된 백신으로서 두창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에도 85%의 교차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세대 두창 백신은 두창과 원숭이 두창 모두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원숭이 두창 대응을 위한 비복제 두창 백신 3세대 백신이 도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방 접종이 가능한가요? 원숭이 두창 백신 예방 접종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제한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확진자의 접촉 강도가 중위험 이상인 밀접 접촉자와 확진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의료진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반 국민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반인이 아닌 고위험군 중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과 다른 피부질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뒤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홍역은 저도 한번 치러봤는데요. 2학년 때 짝꿍이 홍역을 앓고 왔어요. 한 3일 정도 결석을 했었는데 4일째 왔어요. 그날 1시간 반 정도를 집을 걸어가는 이제 산골 마을이에요. 정말로 죽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거든요. 붉은 반점들이 일어나고 감기 증상이 있는데 정말 지독한 감기 증상. 제 기억으로는 한 4, 5일 정도 학교를 못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홍역은 한번 걸리면 다시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단순포진은 헤르페스 심플렉스라고 하는데 입술에 도돌도돌도돌하게 짜도 나오지 않는 딱딱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짜려고 해도 짜지지는 않아요. 많이 피곤할 때 발생을 하고 번지는데 이거는 심한 분이고 입을 다물었을 때 접촉 라인으로만 걸쳐가지고 있다가 어떤 여행을 갔다거나 계속 며칠 과로했다거나 그때 확 퍼져요. 약국에 가서 연고를 사서 바르면 좀 없어져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병원에 가서 병원 약을 처방을 받고 연고도 받고 주사도 받고 해야 되는데 혹시 저 같은 뭐 만성 질환이나 뭐 어떤 질환자가 있으면 병원 약을 투약하시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신부전 말기 상태거든요. 아직 투석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다른 약들도 굉장히 많아요. 헤르페스 이 연고가 신장을 더 안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의사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말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번 감염이 되면 계속 재발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리고 대상포진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예전에 대상포진이 뭐였지? 그랬는데 제 기억력이 지금 감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보건소에서 27,000원인가 3만 얼마에 예방 접종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맞춰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암에 걸렸었는지, 질환에 걸렸었는지, 지금 현재 면역력이 저하됐는지, 감기 걸렸었는지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으면 대상포진 주사를 맞춰드리지 않습니다. 면역을 키워서 주입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보건소에서 맞추면 그 정도 가격이 되고 내과나 병원급에 가면 2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리려다 말았는데 T 형식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대상이라는 것이 때의 대자입니다. 길게 이렇게 퍼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두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반점으로 해가지고 발진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고요. 원숭이 두창은 좀 멍들은 것처럼 여기도 고름 같은 경우로 타원형 형식으로 돼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전신 팔다리 쪽으로 진행이 된다.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 발진, 대부분 같은 단계의 발진, 손 발바닥을 침범한다. 발열, 두통, 근육통부터 시작을 하고 고열, 발열 4일 정도 발진이 발생한다. 림프절병증은 다른 것은 다 거의 없는데 목 겨드랑이 서해부에 발생을 하고 단단한 압통이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마쳤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준하는 그런 예방 수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시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 잘 씻고 다니시고 덜 감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잃고 돈도 잃고 지인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우울감도 생기고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게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